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타입스크립트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 왜 타입스크립트를 쓰는지, 그리고 기본 타입들, 그 다음에 타입 단원부터 해서 이런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그냥 단순한 개념에 대한 나열이어가지고 약간 굳이 이렇게 PPT로 발표를 해야 되나라는 느낌도 있긴 한데, 약간 여기서는 그냥 한번 들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타입스크립트 소개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뭐냐 하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약간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셋이라 하면은 이제 특정한 언어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면서 다른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감싸져 있는 어떤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이제 정적 타입 기능 제공하고 집합적인 어떤 연산할 수 있는 타입끼리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새로운 자신만의 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개발자가.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제너릭이라고 해서 자바를 아마 배우실 때 하셨을 텐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뒤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제너릭이라는 기능도 있고, 네,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롬이나 뭐 그런 브라우저 같은 데서는 결국 자바스크립트밖에 해석을 못하고 이걸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컴파일 과정을 거쳐가지고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자가 작성을 한 거를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패키지 같은 걸 설치하고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해서 설정 파일 넣어주고 해서 컴파일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귀찮은 과정을 컴파일까지 굳이 해가면서 이렇게 왜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의 필수적인 언어긴 한데 이게 동적 타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입을 이제 개발자가 따로 정해주지 않아도 일단은 돌아간다라는 거는 되게 큰, 어떤 유저 입장에서 일단 프로그램은 돌아가니까 엄청 큰 장점이긴 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협업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입을 넣어놨던 거를, 그 이 사람이 이렇게 넣은 거를 모르고 또 다른 개발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을 의도하고 쓴 걸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이리저리 뒤져보면서 찾아야 되고, 유지보수할 때도 이전 개발자가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는데 뭐 이 개발자가 어떤 타입을 의도하고 한 건지 모르니까 계속 찾아야 되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런타임 에러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또 자바스크립트가 모든 걸 다 객체로 다루다 보니까 제이슨 형태를 다룰 일이 많고, 그럼 제이슨 안에 있는 그 하나의 타입도 모르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나왔는데, 타입스크립트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요. 이제 정적 타입으로 일일이 타입을 다 지정할 수 있어서 한 번에 그냥 그 변수명 보고 뒤에 타입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타입으로 쓴 거구나를 바로 유추할 수 있고, 협업 시에도 이렇게 타입을 빠르게 유추 가능하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VS 코드가 타입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 완성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간단하게 자동 완성이 가능해요. 만약 타입이 없었다면은 이제 음, 아마 실습 때, 실습 영상 때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특정 옵션 같은 거를 넣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옵션들이 다 근데 문자열 값으로 제공이 됐을 때 이거를 타입스크립트는 문자열도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특정 문자열들을, 리터럴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 선택지가 제공이 바로 돼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타입스크립트를 쓴다고 이 런타임 에러를 전부 다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런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를 런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런타임 에러가 보통 어떨 때 발생하냐면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아이디에 이제 영어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한글 입력이 들어온다거나,
근데 한글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한글 입력을 잘 걸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컴파일 되면은 결국 브라우저에 작동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어가지고 작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브라우저 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인 상태여서 사용자의 입력이 이제 문자열인지 뭐 숫자인지 혹은 문자열 안에서도 이게 뭐 한글인지 영어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할 때는 그냥 이게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개발자 간에 이제 타입을 맞춰주는 건데, 실제로 브라우저에 올라갔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돼서 작동을 하니까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용자 입력 검증 같은 거를 위해서 이제 조드라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그 스태틱 코드 애널리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 코드 분석이라는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동적 코드 분석을 할 수 있고 정적으로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제 동적 코드 분석이라는 거는 런타임 시에 코드를 분석하는 거고 이런 런타임 에러 같은 거를 검증해 주는 거고, 정적 코드 분석은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지를 미리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건데,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해서 그렇게 미리 검증할 수 있다가 된 거죠. 원래는 검증하기가 어려웠는데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직접 실행시키지 않아도 미리 이제 에러가 날 법한 부분을 찾기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입스크립트가 2012년쯤에 등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어떤 노드.js라든지 아니면 리액트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면은 사실상 필수 스택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익혀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항상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타입스크립트가 지금 보면은 되게 새로운 문법이 많으니까 또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막 추가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리액트 개발할 때도 타입스크립트로 이제 개발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타입스크립트 기본 타입에 관한 건데, 타입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변수명이 있으면 원래는 그냥 변수명만 쓰고 뒤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변수명 뒤에 콜론을 찍고 해당하는 타입을 추가적으로 적어줍니다. 이게 타입스크립트의 전부예요. 물론 하루 쪽으로 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일단 변수들만 있으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타입을 선언할 때는 변수를 처음 선언할 때 타입을 선언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선언하면 돼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 이제 기본 타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쭉 많아요. 그래서 먼저 넘버랑 스트링이랑 불리언만 볼게요. 이거는 다들 아시는 그거죠. 뭐 C 언어나 자바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넘버 타입으로 지정을 하면은 단순히 이제 10진수뿐만 아니라 이런 2진수나 8진수나 이런 거, 16진수나 이런 것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이 이제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C 언어는 이제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라는 타입이 있고 문자열 타입은 없었어요. 문자열 타입을 만들려면은 문자들의 배열로 만들어야 됐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문자 타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 타입이 따로 있어요. 이게 조금 구분되는 특징인데, 그래서 문자열 타입을 이렇게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타입이 없을 때는 막 문자열이랑 숫자를 연산을 하면은 갑자기 문자열로 붙어서 나온다거나, 뭐 숫자를 연산을 했는데 뭐 문자열 연산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좀 경고를 미리 띄워주니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불리언 타입도 있습니다. 불리언은 당연히 true랑 fals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백틱으로 표현되는 이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문자열 안에, 그러니까 문자열 타입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타입 중에 어레이랑 튜플이랑 이넘 타입이 있어요.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버 하나만 적었다면, 어레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뒤에 대괄호를 써줍니다. 혹은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어레이인데 이 어레이가 넘버 타입을 가진 어레이다
사실상 자바 문법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어레이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튜플이에요. 튜플 같은 경우는 어레이랑 다른 게 배열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튜플을 다른 데서는 이제 뭐 그냥 파이썬 같은 데서는 그냥 괄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소괄호로, 여기서는 대괄호로 표현을 하는 대신에 길이가 고정되어 있고, 길이 안에, 그러니까 고정된 길이 안에 요 원소 하나하나의 타입을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항상 스트링이고 두 번째는 넘버다 라고 지정을 해준 게 이게 투플 타입으로 지정이 된 거고, 실제로 X에 대입을 할 때도 해당하는 값만 넣어야 되겠죠. 다른 값이 들어오면 이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엄 타입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 인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맨 위에가 이제 첫째 줄이 인엄을 지정한 거예요. 인엄 타입을. 컬러라는 인엄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 개를 갖고 있는 인엄 타입이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숫자인데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그냥 문자열로 지정을 해준 거고, 실은 여기 0, 1, 2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를 선언을 하는데, 이건 컬러 타입을, 그러니까 인엄 타입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줬으니까 C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컬러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컬러.점 그린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여기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보면 1이 아마 출력될 거예요. 0, 1, 2라서. 하지만 근데 인엄 타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엄 타입은 그렇게까진 잘 안 쓰는 것 같고, 약간 C 언어에서 있는 인엄 그거를 뭐 비슷하게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웹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링크는 워크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면은 얘를 알아서 컴파일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트링 타입의 A를 선언을 했죠, 변수를. 그리고 A에 이렇게 스트링 값을 넣었을 때는 아무 오류가 없어요. 근데 A에 이제 숫자를 넣었을 때는 오류가 뜨죠. 이 오류는 여기 마우스를 대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넘버를 지금 스트링 타입에 넣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에러가 이렇게 뜨고 있고, 그리고 실행, 뭐 여기 콘솔 로고 찍어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러는 여기 뜨고, 그리고 얘가 컴파일이 된다 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컴파일이 된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도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걸 심심하시면 한 번씩 쳐보면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엄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기본 타입 중에 중요한 걸로 이제 언논 타입이랑 애니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언논 타입이랑 애니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아무리 타입을 이렇게 강제를 한다 해도 결국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쌓은 거니까 개발자가 모르는 타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타입을 정의해 놓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도무지 모르겠는 타입이 있을 때 그 타입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언논이랑 애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언논으로 선언하면은 처음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뭐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지정된 거에 이렇게 not sure라고 언논으로 지정된 거를 넣을 때, 언논 타입은 스트링에 넣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얘를 타입을 좁혀주거나 얘가 지금 무슨 타입인지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프로그램한테 나중에 알려줘야 돼요. 근데 any로 선언을 하면 그냥 아무 타입에 넣어도 그냥 잘 들어가거든요. 얘가 실제로는 지금 4잖아요. 그래서 숫자인데도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된 거에 넣어도 아무 에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any 타입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언논 타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타입이 나올 때는 일단은 언논 타입으로 해놓고, 뭐가 이제 나중에 다른 데 집어 넣을 때 타입 좁히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타입을 추가적으로 연산 같은 걸 해줘가지고 어떤 타입인지 직접 알려줄 수 있어요, 개발자가. 그래서 타입 단원을 해주거나 타입 좁히기를 통해 가지고 타입을 하나로 한정을 지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건 아마 뒤쪽에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any보다는 unknown을 써라,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타입 중에
void랑 null이랑 undefined랑 never 이렇게 있습니다. void 타입은 이제 보통 함수 선언할 때 그 리턴 값이 없는 거를 void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void는 undefined랑 null을 합한 게 void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undefined 타입과 null 타입을 따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undefined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값에 아무것도 할당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개발자가 일부러 얘가 아무것도 안 갖게 해 이렇게 하는 거는 null이고 null 값을 주는 거고, 그냥 맨 처음에 변수만 선언됐거나 해가지고 아무 값이 없는 상태다라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거를 undefined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undefined랑 null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구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펑션 같은 경우에 이제 undefined 혹은 null 두 개 중에 일단은 그러니까 반환값이 없다 하면은 voi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펑션에 대해서 보시면은 펑션 반환값에 대한 타입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펑션 이름이 있고 여기 소괄호가 있고 요 뒤에다가 콜론 찍고 하면은 펑션 반환값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환값이 뭐 숫자 값이다 하면은 넘버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네버 타입도 있어요. 네버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공집합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항상 에러를 던지는 함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정상적인 런타임에서는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네버 타입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개 변수에도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엔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뒤에 콜론 찍고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주고, 함수 반환값이 네버니까 이 리턴 값에 대한 타입을 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항상 예외를 던지거나 아니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네버 타입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타입입니다. 그리고 타입 단원이라는 게 있어요. 타입 어설션이라는 건데, 타입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타입을 추정해주기는 한데, 이런 타입스크립트보다 개발자가 값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대상의 실제 타입이 현재 쓰이고 있는 타입보다 더 구체적일 때 얘가 잘 못 잡아내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언론 예시를 봤잖아요. 언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버나 다른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 다시 넣으려면은 에러가 발생하는데, 하지만 언론 타입은 이제 개발자는 알고 있지만, 개발자는 알 수도 있지만 이제 컴파일러는 지금 언론이라고 선을 해놨으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 언론이 지금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여기 부분에서 알려주는 거를 이렇게 타입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 단원을 하는 문법에는 두 가지 문법이 있어요. 이렇게 꺽쇠가로 문법이 있고 as 문법이 있는데, 그 JSX 혹은 TSX라고 하는데, 그 리액트에서 쓰는 그 확장 문법 있잖아요. 거기서는 as 문법밖에 안 돼가지고 as 문법을 이제 주로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위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sum value 자체가 언론 타입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애초에 이 랭크 자체는 문자열에서만 작동을 하잖아요. 문자열 아니면은 배열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지금 언론이어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오류가 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트링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컴파일러한테. 우리는 왜냐면 개발자니까 여기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 들어있는 언론 자체는 스트링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스트링이니까 랭크도 적용이 되고, 이 스트링 점 랭크를 한 결과값은 넘버니까 넘버 변수에 잘 넣어지겠죠. 그리고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um value라는 변수는 스트링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랭크가 이 속성이 있을 거고, 랭크 속성 결과값은 넘버니까 이렇게 잘 넣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타입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까들은 기본 타입들이었고,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은 오브젝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객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객체의 속성을, 그러니까 특정 객체의 속성들을
마다 다 타입이 있을 거고 그 타입을 모아놓은 어떤 객체가 무슨 타입인지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인터페이스는 타입스크립트의 이제 여러 타입을 모은 또 새로운 타입을 직접 개발자가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 타입을 모은 어떤 새로운 타입을 정의를 하고 생성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왼쪽 이 함수는 프린트 라벨이라는 함수인데 인자값으로 이 라벨 오브젝트를 받아요. 오브젝트는 객체잖아요. 그래서 중괄호 문법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라벨 오브젝트는 객체이기 때문에 뒤에 타입도 객체 형태로 해줘야 돼요. 객체는 키값이랑 밸류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땡땡도 타입이니까 여기부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브젝트 타입은 그 라벨이라는 키를 갖고 있고 이 라벨이라는 키는 항상 스트링이라는 거를 밸류로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을 밸류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처음에 접할 때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그래서 결국 결과값은 오브젝트 안에 있는 라벨을 받아오니까 이것만 그냥 콘솔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또 새로운 오브젝트를 선언을 했는데 이 my 오브젝트는 사이즈는 10이고 라벨이라는 키값에는 이런 문자열이 또 담겨있는 이런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얘를 프린트에 넣었으니까 이 함수가 작동한 결과값은 요게 나오겠죠. 그냥 사이즈 10 오브젝트. 그래서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타입스크립트 적어로 바꿔볼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터페이스하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고 얘는 어떤 객체들, 그러니까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 객체인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를 묶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라벨드 오브젝트를 가리킨 어떤 타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중괄호 써가지고 객체를 직접 다 분해해가지고 타입을 줬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새로 만든 타입이 되니까 요 뒤에 지금 이 라벨드 오브젝트의 타입은 라벨드 밸류다 라고 명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my 오브젝트가 밑에서 새로 또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my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도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새로 만들어 봤어요. my 오브젝트의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항상 사이즈라는 키가 있는데 사이즈라는 키는 항상 넘버라는 밸류를 그러니까 넘버 타입의 밸류를 받고 라벨이라는 키는 스트링 타입의 밸류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인터페이스가 이 해당 객체에 관한 거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my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관련이 된 거니까 이렇게 my 오브젝트라고 대문자로 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클래스랑 인스턴스의 관계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타입을 다른 애가 갖다 쓸 수도 있고 나중에 타입 연산이 나오면은 이걸 연산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단순히 그냥 my 오브젝트라는 변수, 이 my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가진 키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 해당 밸류 값이 해당 타입이 맞는지 이것만 그냥 일치시켜주는 어떤 미리 알려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지금 여기랑 여기랑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나중에 타입 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쓰면 조금 낭비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지금 객체는 더 많은 이 키값들을 갖고 있는 객체를 집어넣는데 사실 받아오는 거는 라벨만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사이즈 값을 안 쓴다면은 그냥 라벨만 받아오더라도 타입스크립트가 허용을 해줘요. 그 안에서는 라벨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꼭 요 my 오브젝트 타입을 여기 매개 변수로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하면서 알아가면 되고 지금은 그냥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이제 새로운 타입, 특히 객체 타입을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옵셔널 프로퍼티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를 들어 마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사이즈랑 라벨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선언이 된 거라서 여기에 사이즈 키가 없거나 라벨 키가 없으면 바로 오를 뿜어요. 근데 이제 옵셔널 프로퍼티라는 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음표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퀘어 컴피그라는 인터페이스 새로운 타입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컬러라는 키가 있고 위드라는 키가 있는데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은 이 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는 거예요. 없어도 오를 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왼쪽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도 상당히 복잡하죠. 처음 보면은 이 타입 자체가 많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props는 이제 props로 이제 매개 변수를 봤는데 props의 타입은 이제 스퀘어 컴피그인데 요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괄호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리턴 값에 대한 타입이에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컬러랑 에리아를 키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는데 컬러 키에 대한 밸류는 스트링이고 에리아 키에 대한 밸류는 넘버다 하는 이 리턴 값을 알려주는 거고 요 앞에는 매개변수에 대한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props는 일단 컬러랑 width를 가지긴 하는데 필수적으로 안 가져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밑에 이제 함수를 보면은 이제 new square를 일단은 위에서 정의를 하나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props에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까 컬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new square 컬러를 받아온 컬러로 바꿔주고 없으면 안 바꿔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width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width 제곱으로 이렇게 면적을 바꿔주고 없으면 그냥 100을 가져다 쓰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new square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new square는 결국 리턴 타입이 이거니까 이렇게 리턴 타입을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래에 한 거를 보면은 이 함수를 실행시킬 때 보면 컬러만 넣고 width는 안 넣었죠. width는 안 넣었으니까 컬러는 블랙으로 바뀌는데 그냥 에리아 값은 100으로 리턴이 되겠죠. 아무것도 들어간 width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안 가져도 되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프롭스 문법은 이제 보통 리액트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롭스를 이렇게 프롭스 점 해가지고 받아올 수도 있는데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걸 우리가 또 배웠죠. 그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도 받아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져요. 이 문법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를 오른쪽에 써봤습니다. 요 함수 부분이고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가져올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컬러는 그냥 컬러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고 위트도 위트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타입을 선언할 때는 이제 컬러 뒤에다가 바로 땡땡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요 구조분해 할당된 거에 대한 타입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구조분해 할당된 거는 요 전체가 일단은 객체잖아요. 프롭스라는 객체여가지고 이 프롭스라는 객체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뒤에 다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뒤에 부분은 사실상 스퀘어 컴피그라고 미리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놨다면은 여기에 스퀘어 컴피그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에 대한 타입 선언 문법이 상당히 처음 접할 때 리액트에서 되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냥 이 타입스크립트 문법적으로만 다르게 쓴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처음 선언할 때 리드 온리라고 적어둘 수도 있어요. 리드 온리라고 적어 놓으면은 얘는 이제 나중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할당할 때만 이렇게 한번 써지면은 나중에 이제 재할당이 불가능하다. 그냥 처음에 할당된 것만으로 읽기 전용이다라는 이런 에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드 온리로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확장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을 때 이제 중복된 거 값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너무 귀찮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스페이스를 처음에 컬러 이렇게 정의를 하고 두 번째 펜 스트로크를 이렇게 펜 위드를 정의를 했다 하면은 스퀘어라는 거는 익스텐드를 해왔어요. 이 어느 걸 익스텐드 해오냐 하면은 쉐입과 펜 스트로크 요거 두 개를 지금 익스텐드 해왔으면은 익스텐드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속성을 하나 더 정의를 했죠.
그러면은 스퀘어의 속성은 이렇게 세 개를 다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얘 두 개를 확장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정의해서 그래가지고 스퀘어를 어떤 객체인데 그냥 스퀘어 타입을 갖고 있는 객체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퀘어는 이제 스퀘어 타입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해당하는 세 개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넣어줘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 클래스 익스텐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재사용성 높은 컴포넌트로 이렇게 분리를 할 때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번은 이제 타입 얼라이어스입니다. 이 앞에까지가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된 내용이었고,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입 얼라이어스도 인터페이스랑 되게 비슷해요. 일단 타입 얼라이어스의 존재의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타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링이라는 원래 타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는 UUID로 명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애니멀 배열 타입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애니멀스라고 명명하겠다, 조금 더 편하게 부르겠다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객체 타입이 있는데 이걸 유저라고 명명하겠다라고 하나요? 이게 사실 인터페이스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써도 인터페이스랑 똑같은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주로 쓰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타입 얼라이어스라는 거는 이게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타입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건데, 맨 마지막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존재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타입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건 의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새로운 타입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게 조금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새로운 타입을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를 권장을 해서 그걸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릭 타입과 제네릭 함수입니다. 자바에서 이제 제네릭을 하실 텐데 요거랑 문법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타입에 대해서 동일한 규칙으로 작동하는 타입이나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제네릭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아래 함수를 먼저 볼게요. get first element라는 함수가 있고, 이건 어떤 배열 받아가지고 맨 첫 번째 원소만 반환을 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어레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레이가 아닌 경우에 에러를 리턴하고, 근데 어레이여도 이게 어레이가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레이가 비어 있는 경우도 에러를 리턴하고, 만약 이 에러 경우가 아니라 하면은 이게 어레이에 0번째 원소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어레이에 0번째 원소가 존재하면은 이거 앞에 걸 리턴을 하고 그냥 이제 first element 리턴하고, 아니면은 너를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타입스크립트로 하려면은 이제 타입이 추가가 돼 버려 가지고 우리는 있으면은 타입스크립트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어레이가 무슨 타입인지 모르니까 를 지정해 달라라는 에러가 나서 이렇게 위에 두 가지 방법대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스트링 배열을 받는다 하면은 이렇게 스트링 배열을 받고 맨 첫 번째 원소는 스트링일 테니까 스트링을 반환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넘버 배열을 받고 넘버를 반환하거나. 근데 또 타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으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같은 이름의 함수를 이렇게 쭈루룩 지정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타입만 다르게 지정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제네릭을 사용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get first element를 하는데 요거를 어떤 제네릭 그러니까 어떤 타입에 대한 함수죠. 그 어떤 타입을 일단 t라고 해놓고 이 배열은 t라는 타입을 배열로 갖고 있는 걸 파라미터로 받는 거고, 리턴 값은 이제 배열이 첫 번째 원소니까 그냥 t가 나오겠죠. t가 나오거나 혹은 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여기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리턴 값으로 가능한 값이 이렇게 어레이 첫 번째 원소가 나올 수도 있고 널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오화 연산자로 표기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함수 하나만으로 선언해 놓은 걸로
이제 넘버가 필요하면은 실제로 이제 가져다 쓸 때 요 자리에다가 다 t 대신에 넘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t 대신에 꺽쇠 넘버만 집어넣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냥 넘버 배열이구나 라고 얘가 이제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되는 이게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은 아마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자바나 뭐 다른 걸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거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네릭은 상당히 잘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한번 나중에 쓸 일이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이 유즈 스테이트나 그런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리액트에서 쓰는 그런 함수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제네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런 코드를 뜯어볼 때도 제네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터럴 타입입니다. 리터럴 타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에는 리터럴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있고 리터럴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하는 이 헬로 월드 이것 자체가 타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열로 타입을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자열 집합에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이 헬로 월드라는 거는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만 빼가지고 얘 자체도 타입으로 새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로우는 헬로 월드라고 타입스크립트 하고, 얘의 타입을 보면은 보통 이 변수에 마우스를 대면은 얘가 무슨 타입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헬로 월드 타입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문자열들도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리터럴 타입이라 부릅니다. 유니온 타입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리턴 값에 이렇게 표기된 거를 보셨죠? 이제 어떤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을 나열해주는 타입인데, 이렇게 펑션을 보시면은 스퀘어라는 이 펑션이 있고 value랑 리턴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뭐 리턴 스트링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리턴 스트링이 true일 경우에는 스퀘어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리턴하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숫자 그대로 리턴하죠. 그럼 리턴 값이 넘버거나 스트링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리턴 값에 포함하게끔 써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오와 연산자로 해서 약간 합집함 느낌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타입이 오류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 타입인데요. 이제 여러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모두에 해당하는 타입을 하는 건데, 처음에 프로그래머라는 타입을 선언을 해요. 얘는 이제 속성을 이렇게 갖고 있고 스트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타입만 선언된 거니까 실제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죠, 이렇게. 그리고 비어러버라는 이런 타입도 하나 선언하고 얘에 대한 변수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근데 비어러빙 프로그래머는 비어러버랑 프로그래머의 속성을 둘 다 갖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주석 처리된 부분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쓰면은 일일이 다 그냥 가져다 써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얘가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뀌면 또 여기서 일일이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처럼 인터섹션 타입으로 써가지고 엔드 연산자를 써서 프로그래머의 속성과 비어러버의 속성을 항상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타입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속성도 갖고 있고 이 속성도 직접 다 넣어줘야 되는 그런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섹션 같은 경우 요 두 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모두에 해당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개가 지금 요건 객체 타입이어가지고 가능한데, 객체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이랑 넘버 이렇게를 엔드 타입으로 인터섹션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링이랑 넘버는 지금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입 자체가 네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없어가지고 약간 공집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타입들은 다 끝났고, 이제 약간 유틸리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코드를 짤 때 뭐 지금 당장은 또 그렇게 자주 쓰진 않겠지만 종종 도움이 되는, 잘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타입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셜 타입인데, 파셜 타입은 이제 특정 타입의 부분 집합을 만족하는 타입을 새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좀 잘 안 와닿는데,
파셜을 쓰면은 이제 그냥 기본 타입을 지금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 요 타입들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타입으로 정의된 어떤 객체든 무조건 이메일 키와 어드레스 키 두 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옵셔널로 바꿔줘요. 파셜로 쓰면은. 그래서 유틸리티 타입들은 이렇게 쓰거든요. 유틸리티 타입도 제너릭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뒤에 실제로 정의된 거를 보시면 t라고 정의가 되어 있겠죠. t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여기에 어떤 거든 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드레스 타입을 넣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파셜로 정의가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이게 다 옵셔널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메일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픽 같은 경우는 요 타입이 있으면은 여기서 몇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픽 같은 경우도 이제 제너릭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온 타입 중에서 뒤에 온 타입만 선택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휴먼을 이렇게 히어로에서 네임만 픽한 걸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휴먼은 이 네임 키만 항상 갖고 있는 그런 객체가 되는 겁니다. 오밋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거예요. 픽의 반대죠. 그래서 오밋을 하면은 이런 타입이 있을 때 어드레스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써줘야겠죠. 다른 건 옵셔널이 아니니까. 요거는 요거 두 개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제거한 거를 다 써줘야겠죠. 리드 온리 같은 경우는 리드 온리로 다 바꿔줘요. 처음 선언할 때 리드 온리로 안 넣어줬더라도 리드 온리를 한 타입을 지정하는 순간 이 config라는 거는 다 리드 온리가 돼가지고 못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리콜드랑 저희 exclude랑 extract가 있는데, 리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와 값을 매핑을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새로운 객체 타입을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지금 페이지라는 거를 지금 홈이란 이 문자열과 요 문자열과 요 문자열 이 세 가지 리터럴을 지금 이 OR로 묶어준 거를 페이지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렇게 레코드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인포를 넣었을 때 요 페이지들 하나를 다 키로 가지고, 지금 페이지 인포가 객체잖아요. 요 키에 대한 밸류 값으로 또 이 페이지 인포 객체를 각자가 가지는 이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타입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타입을 강제시키는 거죠. 요 안에 들은 값은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조금 복잡해서 저도 아직까지 실제 코드에서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네, 그냥 이런 게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clude랑 extract는 간단해요. exclude는 제외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t라는 타입이 있으면은 t라는 타입에서 뒤에 들어온 요 타입을 제거한 타입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u라는 타입은 그냥 요 c만 갖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 a만 들어왔다면 b, o와 c를 갖겠죠, 타입으로. 그리고 extract는 추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앞에 들은 t에서 뒤에 요 두 개 중에서 t에 포함된 것만 추출을 해줍니다. 만약 a만 들었으면 여기 a가 되는 거고, a, c가 있으니까 a와 c가 추출이 된 거고, a와 b와 c가 있으면 세 개 다 추출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타입스크립트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찾아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키워드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담진 않았지만 키 오브 연산자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객체 인터페이스 타입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키들만 빼와가지고 만들어주는 오아 타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오브 연산자는 특정 뒤에 있는 게 어떤 타입인지 그거를 판단해주는 거고, 그리고 타입 좁히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말한 것 같은데, 그 타입 좁히기랑 타입 단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두 개가 이제 개발자가 직접 컴파일러한테 타입을 조금 한정 지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래서 타입 단원 같은 경우는 앞에 다뤘지만, 타입 좁히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뭐 if문으로 해서 타입을 좁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산자를 써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이번 구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